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즘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죠. 그 황혼 이혼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또 법적인 어떤 황혼 이혼이 있을 거고요. 사회적인 또 이혼이 있을 거고, 우리 또 사주 철학적인 이혼이 있을 겁니다. 이 팔봉쌤은 이 철학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 시대의 황혼 이혼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감 있는 이혼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통변한 사례들이고요. 그 사례들에서 제가 직접 짚어드린 이런 ABC 어떤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은 법적인 걸 얘기하겠죠. 또 사회적인 어떤 친구나 동료들은 또 사회적인 어떤 방편 뭐 이런 그저 감정적인 걸 얘기한다 봅니다. 그러면 사주 철학적인 또 이혼과 뭐 사별, 조론 뭐 이렇게 또 나누어지겠죠. 그에 대해서 저까지 이렇게 섞어서 여러 가지를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적인 이혼, 그죠? 또 조론,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별거가 있겠죠. 그럼 주로 이제 절차적인 걸 보면은 별거, 그다음 그죠? 뭐 이혼, 뭐 조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사주적인 것은 이해를 돕고자 하면요. 우리가 사주적으로는 간여지동의 사주입니다. 간여지동은 뭡니까? 우리 내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비견이 앉아 있는 거죠. 비견은 바로 내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도둑놈이 앉아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을 잘 가져가요. 그래서 외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째 외도가 바로 우리 이혼의 첫 번째가 이혼이나 조론에서 외도 상처를 줬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꼴보기 싫지만 애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그냥 조금 애들 때문에 남아있는 사랑이 남아있어서 서로 간에 좀 떨어져 살면서 이런 정도를 우리가 조론이라 보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갈라서는 거는 뭡니까? 이혼이 되는데 차마 그거는 자식들을 이렇게 다 나누어져야 되고, 그죠? 제 가족 전체가 이별이 되는 것은 이혼이 되니까 차라리 조론 쪽으로 가서 조금 친구처럼 등산도 하고 가끔씩 보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정도가 조론이라 보고요. 그죠? 그러면 별거는 뭡니까? 그죠? 아예 꼴보기 싫은 거예요. 뭐 밥도 같이 먹기 싫고 등산도 싫고 그냥 애들 때문에 그죠? 이혼은 안 하고 사는 거. 뭐 이런 정도가 우리가 별거가 아니냐. 그래서 별거, 이혼, 조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 이혼은 주로 이제 변호사님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죠? 별거는 뭡니까? 주로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죠. 그럼 조론은 뭡니까? 이 두 가지 다 못하고 그냥, 그죠? 아직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거. 그것은 자식 때문에 또 뭡니까? 재산 분할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 또 살아온 연륜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조론이라, 이렇게 한 집에 살기에는 좀 이렇게 뭡니까? 부담스럽고 또 헤어지기에는 만만찮고 하는 게 이제 조론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주적으로서는 뭡니까? 어떻게 생기면 사주가 별거가 되고 이혼이 되고 조론이 되느냐? 바로 궁급쟁제의 사주입니다. 궁급쟁제의 사주는 사주가 주로 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철학관 가면 세다, 약하다 그러죠. 이 센 사주들을 주로 이제 궁급쟁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봄에 태어난 사람, 화성으로 태어난 사람, 이제 화성은 바로 병화 정화를 얘기하고요. 목성은 간목 을목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여름에 태어나거나 또 봄에 태어난 사람은 주로 사주가 강하죠. 또 금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죠, 가을에 태어나면 사주가 세겠죠. 또 수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세겠죠. 금성은 경금과 신금을 얘기하겠죠. 수성은 또 임수와 계수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가을에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주가 세게 되는 거죠. 또 토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주의 구성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주가 센 사람을 궁급쟁자라 그러는데 무리 군자를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빼앗을 급자를 쓰는 겁니다. 그죠? 쟁제는 이제 투쟁할 거죠. 투쟁을 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다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서로 재물을 이제 다투는 거죠. 그러면 남자의 사주에서는 재물을 다툰다는 거는 뭡니까? 내 죄를 다툰다는 거는 재물도 다투지만 내 여자, 그죠? 내 여인을 다투는 거죠. 그래서 내 여인의 바람이 잘 나는 겁니다. 그죠? 외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견디기 힘든 거죠. 여기 또 반대는 뭡니까? 또 관살태가라는 사주들 있죠.
여자 사주에 관살이 많으면은 남자는 또 많은데 또 내 남자가 없고요. 그죠? 바람은 많이 나지만 결국은 나를 지켜줄 또 남자는 없는 관살태가의 사주도 있는 거죠. 이 사주의 흐름에 따라서 그죠? 졸혼과 이혼 또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겁니다. 자, 2024년 현재 통계적으로 작년 통계만 해도 3만 1,800 이런 100명, 3만 1,800명 정도 예, 우리가 졸혼을 했고요. 그죠? 이혼을 했고 황혼 이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도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은 한 4만 명 정도가 황혼 이혼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황혼 이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뭐 그죠? 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좀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병이 걸려서 정말 그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병소발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거죠. 정말 이거는 지나친 사랑으로서 정말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제는 애들 다 키워놓고 좀 자유를 즐기고 싶은 거죠. 이제 빨래해주고 그죠? 뭐 같이 자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그죠? 이런 사람들 그죠? 내 인생을 좀 찾고 싶은 거죠. 주로 일본에서는 남편이 정년퇴직했을 고해에 정년퇴직금 딱 받으면은 이혼 사유가 이거 청구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어찌 보면 이기적인 거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서 나도 경제적인 어떤 이 뭡니까 발자취가 있어야 되겠죠. 대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딱 타면은 이제 재산 분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안에는 벼르고 있었겠습니까? 네 퇴직할 때까지만 보자는 거죠. 그럼 퇴직할 때쯤 되면 자식은 대부분 컸을 거고 그죠. 그래서 나도 이제는 좀 자유를 인생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는 그래서 정년퇴직 때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황혼 이혼은 개인의 이혼만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의 이별이 되는 거죠. 가족 전체가 이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별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혼은 황혼 이혼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주 깊이 생각을 우리가 자중을 해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정 폭력으로 이별이 많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 폭력 이것이 가장 또 많은 그런 기가 되겠죠. 그래서 황혼 이혼은 이제 별거, 냉각기, 조론 이렇게 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황혼 이혼도 저는 어떻게 이렇게 뭐 찬성하지 않고요. 조론 또한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거를 또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실 체력관을 하다 보니까 이 별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뭡니까 내가 자유로운 생활에서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합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가 금리적으로 옛날에 뭡니까 이 IMF를 지나면서 어떤 이 서로상으로 정말 어찌 보면 가짜 이혼이죠. 해로서 철학관 오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뭐 나중에 보니까 서로상은 이미 이혼이 돼 있으니 아주 한 번만 조금만 싸워도 이혼이 쉽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습관이 그 행동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거는 결국 이혼으로 가고요. 조론 또한 그렇게 원치를 않습니다. 조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유스러운 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결국은 이혼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팔봉쌤은 그 세 가지 다 별거, 이혼, 황혼 이혼 또한 이 조론을 절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철학관에서는 내 감정이 정말 못 이겨서 내 남편이나 이 여성의 외도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죠. 차라리 밥을 안 먹어서 안 먹었지 내가 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 분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팔봉쌤도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좀 병이 걸려서 어쩔 수 없는 큰 병이 걸리면 어쩌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또 이별도 원치 않는 이별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정말 그런데 내 인생이 짧은 인생에 자유를 100세 시대의 자유를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청춘은 짧고 노후는 길지 않습니까? 이 기나긴 세월에 이제 경제적인 것 어느 정도 분할이 되면 나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분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두 사람이 이별이 되지만 결국은 가족이 이별이 돼서 몇 년이 지다 보면 애들도 이제 한쪽으로만 많이 가는 거죠. 양쪽에 똑같이 사랑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결국 가족의 이별이 된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몸낀된 거는 가정 폭력이죠. 이거는 질환이죠. 이거는 정말 저도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지만 이것은 정말 다시 곤치기는 힘든지 않느냐, 이렇게 또 도박 있죠. 도박에 또 이렇게 몸이 중독이 되면은 저 강원도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예, 그러한 질환이 되는 것. 그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황혼 이혼에 대해서 근래 철학관에 문의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이야기가 많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 철학적인 어떤 방편, 사회적인 방편, 또 법적인 방편,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총체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사주적인 거는 바로 간여지동의 사주, 궁급정제의 사주다. 이 사주 때문에 또 말년에 대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혼을 잘 안 해요. 왜? 애들이 잘 풀려나가고 좋은 사이가 들어오고 좋은 며느리 들어오는데, 대운이 뭡니까?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이제 나빠지는 사람들, 주로 뭐 좋은 큰 회사들 보면 애들이 다 이별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이몬드 수저, 금수저라서 그렇습니다. 말년에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년이 사이는 안 좋지만 말년 대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혼을 잘 하지 않더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주셔서 팔봉쌤의 다음 사주 철학 이야기를 또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장시간 시청 고맙습니다.